자, 오늘 전쟁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준비하셨는데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말은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과의 전쟁은 생소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인류가 전쟁의 폐해와 끊임없이 싸워왔다 이런 뜻입니다. 먼저 이제 포로를 대우하는 방식을 보면요. 옛날엔 진짜 끔찍한 사건이 많았거든요. 네. 과거 멕시코 중남부에 위치한 멕시코 분지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메시카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메시카족은 포로와 민간인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근데 한 번은 4일 밤낮으로 수천 명의 포로와 아이들을 죽였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스페인에 정복된 1521년까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 중에 사상자가 나오는 것과 또 무장을 해제한 포로와 민간인을 학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전혀 다르죠. 그리고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1453년에 투르크군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했습니다. 소위 중세가 끝나는 사건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근데 투르크군을 이끈 술탄 메메드는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부하들에게 3일간의 약탈을 허락했습니다. 병사들은 질서정연하게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요.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네. 역사가들이 분석하기를 병사들이 전쟁이 끝났다는 확신이 없어서 서간의 백성을 모두 적으로 간주하고 찔렀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면에서 보면 포로는 물론이고 이 민간인 보호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민간인 학살은 분명 전쟁 범죄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조금 가까운 시대를 살펴보면 네. 태평양 정제 말기에 일본의 아키타현에 속한 하나오카 탄광에서 중국군 포로들이 노역에 시달려서 이제 폭동을 일으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경찰들이 3일 동안 잠도 안 재우고 구타와 고민을 반복해서 모두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끔찍한 게 뭐냐면 일본인들은 이들에게 절대 동정을 표하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 불쌍하다 이런 말을 네. 탄식을 쏟아내잖아요. 네. 그러면 경찰이 즉시 잡아갔습니다. 죄명은 비국민이다 이런 거죠. 국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으로서의 어떤 동정도 다 버려라 이런 강요였던 셈인데 비국민이 안 되려면 비인간이 되라는 겁니까? 좀 사람들의 그 가치관에도 큰 영향을 좀 미쳤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비참한 시대였죠. 네. 근데 조금 재밌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군대는 국내 사정 때문에 싸움에 열의가 없기로 유명했습니다. 1942년에 터진 튀니지에서의 전투에서 참전군이 23만이었는데 네. 그중 20만이 포로로 잡혔거든요. 그런데 유독 러시아하고 싸울 때는 평균 이상의 전투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러시아에 혹시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적개심이 있었던 건가요? 포로 대우가 제일 열악했거든요. 러시아 사람들은 네. 포로로 잡아가면 시베리아에서 강제 노역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추운 데서 고생하느니 네. 목숨 걸고 싸우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만큼 포로에 대한 처우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포로와 관련해서 1864년부터 제네바에서 부상자나 포로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협정을 시작했습니다. 민간인을 희생시키는 것도 전쟁 범죄다 이렇게 규정을 했죠.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최악의 상황은 피하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전쟁과의 전쟁이라는 말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이 법망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국제 협약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전쟁 범죄자들이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대표적입니다. 유대인 학자인 한나 아렌트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거든요.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극은 나치스가 유대인을 교전 상대자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게 되었더라면 그들은 전쟁 포로 또는 민간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적군보다도 더 잔인하게 대우를 했으면서 교전 상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거군요. 그렇죠. 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간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제가 중국인 포로들을 잔악하게 대한 것도 있지만 베트남 월맹군도 수십만의 동포를 아무 이유 없이 학살했죠. 네. 이것도 규약위반입니다. 최근에는 또 어린아이들을 전쟁터로 내모는 것에 관련해서 유엔이 나섰죠. 2월 12일을 소년병 반대의 날로 정했습니다. 전 세계 50만 명이 강제로 동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전쟁과의 전쟁이죠.
또 하나는 이제 전쟁과 가장 관련 있는 게 마약이거든요. 마약과의 전쟁도 벌여왔습니다. 네. 이 마약을 살펴보면 중동의 하사신이라는 암살자 부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꼭 암살 작전에 나설 때 마약을 흡입했습니다. 오. 그리고 1605년에서 1615년 사이에 필리핀 남부 이슬람 세력과 스페인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이때 이슬람 암살자들이 주로 아편을 먹고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또 아편과 관련된 얘기인데 17세기 초에 네덜란드인들이 동남아시아로 아편을 가지고 와서 누구한테 팔았냐면 군인들한테 팔았습니다. 근데 그때 선전 문구가 뭐냐면 이걸 먹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또 일본군은 세계 2차 대전 때 군인들에게 필로폰 혹은 히로뽕을 대량 투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각 상태에서 그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죠. 그대로 이렇게 싸움을 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좀 군수물자로 생각한 그런 부분도 있었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 엄연한 사람인데 그죠? 너무한 그런 처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조금 변명을 하면 이 영국 같은 경우에 1785년에서야 아편 중독 위험을 알리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거든요. 그리고 필로폰 혹은 히로뽕이라 불린 메스암페타민도 초기에는 그저 피로회복제다 이 정도로 인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에 대해서 잘 몰랐다 이렇게 약간의 변명할 수 있습니다. 이 최근 전쟁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성범죄입니다. 이 얼마 전에 하버드 로스쿨의 램저 교수가 이상한 논문을 썼잖아요.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특히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논문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고요. 그냥 한마디로 논문이 기본도 안 지켰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이게 돈이든 일본 극우단체 회유든 원인이 어찌되었든 간에 이 논문이 전쟁과의 전쟁이라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전쟁 중에 일어난 제일 강력한 반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지난주부터 아주 큰 이슈였는데 하버드 학생들을 비롯해서 그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학자라든지 정치인들까지 계속해서 역풍이 이제 거센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한참 진행형이죠. 그러니까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반자이 히로유키라는 와세다 대학 교수가 여기에서 한마디로 보탰거든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좀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 말했냐면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면 지금까지 일반적 표현에 그친 군의 관여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돼서 일본 정부로서 골치 아픈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밝혔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전쟁 범죄는 사법재판소가 아니고 국제형사재판소에 갈 일이거든요. 그 국제사법재판소는 제소를 해도 상대 국가에서 우리는 그런 거 하기 싫다. 그러면 재판이 진행이 안 돼요. 근데 형사재판소는 다릅니다. 범죄에 대한 재판을 호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일본 내에서 이 권위 있는 신문이더라고요. 그 교수가 국제사법재판소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일본 국내 우익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한가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런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오늘 얘기를 시작할 때 전쟁과의 전쟁이라는 말이 좀 생소했었는데요. 끝까지 이렇게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의 우익들이 아시아 국가나 또 위안부 희생자들을 좀 우롱하는 것을 넘어서 인류 역사의 어떤 그런 발전을 저해한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맞습니다. 독일 나치의 경우처럼 좀 의식 있는 그 지성들의 공동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평행이론 한국일보의 김광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